네, 관련해서 사건 전문가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사건은요. 재작년 강릉에서 발생했던 급발진 사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관련 내용 전에 이 사건 당시 사고 현장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커피 났다. 엄마.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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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른바 도연이 사건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장가 기자, 굉장히 다시 봐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이 치사 혐의를 입건이 됐었는데 검찰의 송치 요구 불효 이 결정이 나서 최근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고 해요.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6일이었죠. 강원도 강릉시에서 이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이 도연이 할머니 A씨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서 차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 이도현 군을 잃었습니다. 이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이 됐죠. 이후에 국과수에서 기계적인 결함은 없고 페달을 오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감정 의견을 냈습니다. 네. 운전을 했던 할머니가 형사처벌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A씨를 불송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도현군 가족이 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차량 급발진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예. 그러자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을 하죠. 자, 경찰이 이를 9개월간 재수사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몰던 차량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적인 책임을 벗게 된 겁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경찰이 혐의 없음을 냈습니다. 그럼 급발진이 인정을 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좀 헷갈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형사 판결대에서 일단 증거 불충분하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예. 받는 건요.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이것이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애초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에서는 수사 과정을 봤을 때 물론 국과수 감정 기록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만 이것이 지금 급발진 의심 사고이잖아요. 그렇다면 전자적인 어떤 기록 장치인 EDR 사고 당시에 어떤 전자적인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EDR 장치조차도 이것이 급발진이 맞다고 한다면은 전자적인 결함 때문에 이 기록 자체도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점에 좀 더 주목을 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얼마 전에 민사소송에서 이번에 동일한 차량으로 또 실험을 해본 그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그랬었죠. 빠른 속도로 급가속이 되지 못했던 점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런 점을 종합했을 때 이것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페달 오조작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있다고 해도 급발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급발진인지 아닌지까지는 판단을 못하겠고 이런 결과까지 냈다. 또 앞으로 있을 많은 사건들의 어떤 참고 자료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